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9강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의 결정 모형이에요. 첫 번째 대안개발과 의사결정인데요. 먼저 직업정보 수집 및 대안개발의 4단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1단계가 직업분류 제시하기예요. 내담자에게 직업분류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고, 2단계 대안 만들기는 내담자와 함께 대안 직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3단계는 광범위한 목록을 줄이는 것이에요. 내담자와 함께 2개에서 5개의 가장 적당한 대안으로 목록을 줄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직업정보 수집하기인데요. 내담자에게 줄어든 목록 각각의 대안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볍게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요스트라는 이 학자의 이 마지막 직업 선택에 대한 이 평가 과정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하는 성과 연습, 찬반 연습, 대차 대조표 연습, 확률 추적 연습, 미래를 내다보는 학습. 그래서 우리가 직장사에서 원찬 대황미 이렇게 외웠어요. 원찬 대황미, 약간 리듬을 살려주라는 얘기죠. 원하는 성과 연습은 직업들이 원하는 성과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고, 찬반 연습은 내담자에게 각 직업들의 장단점을 생각하도록 해서 찬반 의견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대차 대조표 연습은 특정 직업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니까요. 어떤 직업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라는 얘기죠. 확률 추적 연습은 내담자가 예상한 결과들이 실제 어느 정도 나타날지 추정해 보는 것이에요. 예상한 결과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연습은 내담자에게 상상을 통해서 미래의 직업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요스트의 직업 선택 평가 과정 원찬 대황미 대안 개발과 의사 결정 시에 사용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인데요. 제1단계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러한 감정과 결부된 사고나 가치관 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3단계는 사고나 가치관 등을 한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요 답안 내용인데요. 상담사는 내담자의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두 부분의 개입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해결 방법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제5단계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들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인데요. 이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직업 결정 방식을 나타낸 이론이에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이 있고요. 힐튼, 브룸, 슈, 플래처의 모형 등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인데요.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 이론 학자들이거든요. 때문에 이 진로 발달을 개인의 자아 정체감 분화와 발달과 수행, 그리고 심리 사회적 위기 해결의 이런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어요. 직업 선택을 결정하는 기간을 기대의 기간, 즉 예상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행 및 조정의 기간, 실천기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이 기대 기간, 이 예상기를 다시 4개로 구분했는데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선택 단계, 명료화 단계. 그래서 탐구 선명했었고, 실천기는 수능 단계, 개혁 단계, 통합 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사 공부할 때는 탐구, 선명, 순계통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이 타이드만은요, 자아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발달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던 학자예요.
힐튼의 모형을 살펴보면요. 힐튼의 모형은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이에요. 이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요,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계인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이계인 아니고 전계인이라고 했었어요. 이 전제 단계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주변 세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기이고요. 계획 단계는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예요. 인지 부조화 단계는 자신의 특성과 반대되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 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직업 결정 과정은요, 힐튼이 바라본 직업 결정 과정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전제 간의 불일치점 또는 불균형점을 조사 시험해보고 이들 간의 부조화가 없다면 현재 계획을 행위화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곳이에요. 자신이 세운 계획과 이 전제 단계 이 간의 이 불일치점이 만약에 없다면 현재 계획을 행위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부름의 모형을 보시면요, 직업 결정 요인을 균형, 기대, 힘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바라본 균형은요, 직업에 대한 실제 만족과 달리 어디까지나 기대된 만족이에요. 기대된 만족. 그리고 기대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은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가설적 인지 요인이다라고 이 부름은 말하고 있어요. 슈의 모형은 부름의 모형하고 유사하지만 힘이 부름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슈가 제시하는 이 힘은요, 직업 결정자가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회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직업 결정자는 선택과 목표 사이의 불균형을 극소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플래처의 모형이 있는데요. 이 플래처의 모형은 개념 학습에 대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미래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와 관련된 경험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즉 그가 제시한 이 하나의 직업은요, 자기 개념, 흥미, 태도, 가치관 등 여러 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진로 개념과 관련해서 이 플래처라는 사람은 특수성 대 일반성, 구체성 대 추상성의 두 차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처방적 결정 모형이에요. 우리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 본다면, 이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사람들이 직업을 결정할 때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우려는 이론이에요. 카츠, 겔라트, 칼도와 지토우스키 등의 모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은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을 주장한 학자, 아니면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을 주장한 학자, 이런 직업 결정 모형의 학자들을 섞어 고르는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첫 번째 카츠의 모형인데요. 이 카츠는요, 직업 결정자는 자신의 특성 요인을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비교해서 그 특성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이 제공하는 보수에 따라서 자신의 특성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겔라트의 모형인데요. 이 겔라트는요, 직업 선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어요. 때문에 훌륭한 직업 선택 결정은 직업 정보를 세 개의 체계, 즉 예언적 체계, 가치 체계, 결정 준거, 이렇게 3차원의 정보 체계를 분리해서 각 체계마다 정보를 입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겔라트의 직업 의사 결정 단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목표 의식이에요. 정보 수집이고,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평가, 의사결정, 평가 및 재투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목정, 대대대, 가의평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목표의식, 정보수집, 대안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평가, 의사결정, 평가 및 재투입, 목정, 대대대, 가의평,
이 키워드에 맞춰 설명은 아주 쉬워요. 그대로예요. 목표의식은 직업 목표 확립한다죠. 정보 수집은 직업에 관련된 정보 수집하는 것이고요. 대안 열거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고, 대안의 결과 예측은 이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고, 가치평가는 결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평가 및 재투입은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재투입을 한다의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갤라트의 직업 의사결정 단계 직상사 실기에서 3번씩이나 시험에 나왔었어요. 목정, 대대대, 가의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칼도와 치토스키 모형을 보시면요. 이 직업 선택 아웃풋과 유인, 인풋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적 유용도를 함수로 설명한 것이에요. 각각의 대안들의 적절한 가치의 순서를 매기고요. 그 대안에 이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가치를 할당하는 관계를 제시했어요. 힐튼이라는 학자가요. 직업 결정자가 대안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칼도와 지토스키는 직업 결정자는 대안에 대해서 무제한의 정보를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것으로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제시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색상별 역할 수행이죠. 첫 번째 청색은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황색은 낙관적으로 봤어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흑색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색깔의 이미지대로 판단해 보시면 좀 쉬워요. 백색은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것이고, 적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녹색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해서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의 모자 색상별 역할, 전형적인 문제죠. 첫 번째, 낙관적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색이 아니라 황색이에요. 청색은 합리적인 역할, 방향성을 조절하는 합리적인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2번, 적색,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정답이네요. 그리고 흑색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것이잖아요.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것은 백색이라고 했었어요. 4번에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황색이 아니라 녹색이라고 했었죠. 황색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은요, 원찬 대황미 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성과 연습, 확률 추정 연습, 대처대조표 연습 다 있고요. 4번의 동기 추정 연습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정답이 4번이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